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쟁, 초한전, 무제한 전쟁의 가장 중요한 무기, 마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최대의 무기는 지금 펜타닐이 됐습니다. 올해 미국 인구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치사량이 압수됐습니다. 7월까지만 해도. 그러나 경제 폭망은 멈추지 않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대해서 마약을 많이 수출해서 뭐 하냐고, 경제 폭망이 멈추지 않는데. 이건 중국 공산당이 이제 마약 카르텔화되고 있다. 저는 그러한 마약 카르텔과 리짜이밍 혹은 더블당이 많이 연관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트럼프가 마약 생산 유통 국가에 대한 일종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엊그저께 현지 시간 의회에 보낸 문건이 있습니다. 2026 회계년도 주요 마약 유통 생산 국가에 대한 대통령의 결심. Presidential Determination on Major Drug Transit or Major Illicit Drug Producing Countries for Fiscal Year 2026. 여기서 잠시 미국의 회계년도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4분기인 10월 1일을 시작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2025년도 10월 1일이 되면 회계년도상으로는 2026 회계년도가 됩니다. 이 문건에서 트럼프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23개국을 생산국 혹은 유통 허브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문건에서 트럼프는 이 중공이라고 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이나,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화인민공화국, 그게 중공이거든요. 예, 중화인민공화국의 준말이 중공입니다. 중국이 아니죠. People's Republic China. 그래서 처음에 그거 줄임말이 그거다라고 한 다음에 PRC란 단어를 무려 7번이나 씁니다. 어떤 문건에서요, 상대를 PRC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 어감으로는 중국을 중공이라 부르는 거가 됩니다. 여기서 중공은 펜타닐 중간 원료, 프리커서 최대 생산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 P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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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C. 이 짧은 요 한 패러그래프에서 PRC가 무려 6번 나옵니다. 이 패러그래프 굉장히 그 어조가 무겁기 때문에 한번 전체를 옮겨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중공이 펜타닐 중간 원료 최대 원산지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너무 오랫동안 중공은 멕시코 등에서 펜타닐이 생산되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첫째, 펜타닐 중간 원료 수출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둘째, 중공 회사들이 카르텔의 중간 원료를 판매하는 것을 방관함으로써 중공이 펜타닐 중간 원료 유통을 막기 위해 구체적이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공에 대해 추가 관세 20%를 부과하는 대담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지금 그 중국의 미국 수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50%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냐? 예, 트럼프 1기 때와 바이든 때가 20%예요. 그 다음에 기본 상호 관세가 10%예요. 그럼 30% 됐죠? 거기에 펜타닐 그 징벌 관세가 20%예요. 그래서 50%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공이 폭망한 거예요, 이거. 예, 폭망한 겁니다. 또한 테무 등을 통한 저가의 자파 물품 소량 수입, 드미니니스라고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한 면세 조치를 취소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내린 것도 중공 회사들이 이런 저가의 자파 물품에 끼어서 마약 물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니타젠 그리고 히로뽕 등이 전 세계에 범단하는 상황을 초래한 핵심 공급 국가 역시 중공입니다. 이 니타젠이 지금 작년부터 유럽 같으면 거의 공포죠. 미국도 공포입니다. 이게 펜타닐보다 뭐 5배, 10배 강력하고 위험하다고 하는 물질이죠. 펜타닐도 신종 합성 오피오이드거든요. 오피오이드가 아마 뭐 그 헤로인, 아편 뭐 이런 거랑 비슷할 겁니다. 오피움, 예, 그런 쪽일 거예요. 신종 합성 오피오이드, 그러니까 신세릭 오피오이드가 그렇게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펜타닐보다 더 위험하고 더 치사율이 높은 그런 니타젠, 이것도 원산지가 중공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중공 지도 세력은 이러한 화학물질의 유통을 축소시키고 마약 제조, 유통, 공급 범죄자를 체포, 기소하기 위한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길지 않은 문건인데, 이 문건이 대통령의 결심이란 문건이, 이 문건 중에 상당 부분이
이 중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중공이라고 칭하면서 심각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아저씨 이제 캐시 파텔이죠. FA 국장. 9월 16일 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의 결심을 국무부를 통해서 발표한 다음 날 의회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국무부에 걸려 있는데 이 대통령의 결심이란 문건 자체는 의회로 보낸 거예요. 예. 올해 들어 펜타닐을 1.6톤 1600kg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 인구 3분의 1, 1억 1,500만 명의 치사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ve taken over 1,600 kilograms of fentanyl off the streets. Maybe one of the greatest achievements we have this year, 1,600 kilograms of fentanyl. That's a 25% increase from the same time last year. To put things in perspective, that's enough fentanyl to kill a third of the American populace, 115 million Americans. 네, 이쯤 되면은 그러니까 거의 중국 혹은 중공이라고 뭐 칭해야겠죠. 중공이 이제 그 펜타닐 마약으로 미국을 맹폭격 중이다. 그러니까 중공의 새로운 하이브리드 전쟁의 수단은 펜타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검찰청 없앤다는데 검찰청 없애면 마약 천국 될까 저는 굉장히 걱정합니다. 우리나라가요, 뭐 검세라고도 욕을 하고 뭐라 그러지만 이 조직범죄, 마약범죄가 약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부가가치세와 금융실명제 때문에 사실 금융실명제는 부가세가 뒷받침하니까 꽃을 피는 거거든요. 이 부가세가 있으니까 경제 흐름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하면서 어떻게 절세해 보려는 사람들은 절세라기보다 탈세죠. 탈세하려는 사람들은 매출을 누락한다든지 매입을 부풀리잖아.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개인한테 팔면은 부가세 발행 안 하고 그 판 자료를 딴 데로 넘겨버리죠.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그런 그 퍼센트가 그런 지하 경제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엄청 낮아요. 거기다 지금은 다 또 카드를 쓰니까 더 그렇게 됐죠. 부가세가 이렇게 경제 활동의 사슬을 투명하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금융실명제가 들어오게 되니까 이 조직범죄가 이 검은 돈을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검찰이 뭐 거의 조직범죄 그 자체가 조직범죄는 아니지만 엄청난 아무튼 그 조직적 파워를 갖고 있었죠. 지금 많이 약화됐지만. 그러니까 이 큰형님이 워낙 빡빡하니까 이 잔책에 뭐 칼제비들이나 설치지 세계 무대를 휩쓰는 그 저거가 힘들죠. 뭐 제가 누군지 말 안 하겠지만 예, 특정 지역에 네. 그 수도권의 특정 지역에 아주 뭐 엄청난 예 거기 조직은 예 그 중국에서 그 불법 도박 서버 사이트를 운영해서 뭐 수조 원 단위의 거래를 일으키고 그 중에 아마 상당하게 중국 공산당의 뇌물로 들어가고 그 조직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정치인이 중국 공산당의 엄청난 어여쁨을 받아서 엄청나게 출세를 했죠. 예, 그러나 아직까지는 중국의 조직범죄, 중국의 마약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비켜나 있는 편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검찰청 없애면 이거가 저는 상당히 걱정이 돼요. 예. 자, 그래서 중국이 이제 펜타닐까지 내세워서 하이브리드 무제한 전쟁을 정말 발악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미국에서 1.6톤을 압수하냐고. 말이 됩니까? 그래도 경제는 폭망합니다. 세계를 상대로 마약 전쟁을 아무리 잘 벌여도 경제 망하는 건 말릴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중국이 이제 소비가 축소되고 있잖아요. 이게 경제가 고도화되려면 분배 구조가 바뀌면서 소비가 고도화되고 또한 지식경제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중국은 지금 지식경제에 대해서 유럽이나 미국이 닫아 걸기 시작을 했고 하이텍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분배 구조를 바꾸지 못하고 그 이상한 내부식 민지, 농민공 이런 걸 운영을 하니까 소비가 고도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폭망해서 주저앉아 가는데 의외로 제2선 도시, 제3선 도시, 예를 들어 정주, 징저우, 하남에 있는 거, 이거 엄청 큰 도시죠. 1000만 넘을 거예요. 거긴 제2선이라고요. 1선은 아니죠. 1선은 예를 들어서 베이징, 샹하이, 뭐 텐진 이런 데가 1선이죠. 이
대도시에서 이런 제1선 도시, 휘황찬란한 도시에서의 소비 축소가 혹은 소비의 침체가 이 2선이나 3선보다 더 심각해요. 높이 튄 놈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 중국 발표의 신뢰성을 감가상각을 한다 그러더라도 아무튼 간에 올해 전반기 전국 소비자 소매 상품 소비 지출이 3.5% 증가했다고 합니다. 컨슈머 리테일 컨섬션. 예. 그런데 그 중국 발표에서조차 샹하이는 전국 평균보다 한참 밑도는 2.5%고요. 베이징은 전국 평균보다 밑돌다 못해서 4.2% 감소했다고 발표돼 있어요. 정부 자료 자체가. 그럼 이거 뭘 보여주냐? 물론 퀘스천 마크죠. 전국적으로 3.5% 증가했을까? 퀘스천 마크는 있지만 어쨌거나 증가했다고 치더라도 주요 대도시들이 제2선, 제3선 도시보다 엄청 위축됐다. 높이 튄 데가 더 많이 망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휘황찬란한 데가 더 쭈그러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샹하이에서 확실히 드러나는데요. 샹하이 사례를 이제 마지막에 좀 언급하겠습니다. 사무용 빌딩을 주거용으로 개조하는 것을 지난달부터 허가를 해주고 있어요. 사무실 공실률이 높은 모양이죠. 그러면 과연 그 국가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사무실이 공급 과잉이냐? 라는 우리가 퀘스천을 갖고 있잖아요. 국가 경제 규모 자체 그 수치로는 과잉 공급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샹하이의 사무실 면적은 뉴욕의 30%에 지나지 않고요. 파리의 40% 이하입니다. 또 베이징은 더 그래요. 베이징은 뉴욕을 두 번 했네. 뉴욕. 제가 뉴욕을 좋아합니다. 뉴욕의 20% 이하고 파리가 파일로 됐네요. 죄송합니다. 파리의 25% 이하입니다. 제가 지금 눈이 요새 안 좋아갖고 이렇게 오타를 쳐놓고도 오타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베를린의 40% 이하입니다. 이 사무실 면적은 경제 고도화 수준을 나타냅니다. 사무실 면적이 넓다는 얘기는 화이트 칼라 서비스 지식노동의 숫자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샹하이 공실률은 거의 살인적입니다. 21.7%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비교해 보면 압니다. 이게 지금 다 정부 발표 자료들이에요. 파리가 7.2%예요. 공실률이. 도쿄가 6.2%입니다. 뉴욕이 12.5%입니다. 런던이 10.2%입니다. 타이페이 6.02%입니다. 서울 3.37%입니다. 그러니 21.7% 공실률이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아는 거죠. 이렇게 공실률이 계속 높아지니까 사무용 빌딩을 주거용으로 바꾸도록 권장 유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8월부터. 그래서 이런 꼼수가 나온 거예요. 자, 이건 하나의 단적인 사례죠. 그러니까 휘황찬란한 도시들이 더 많이 지금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세계 경제랑 엮이는 데에 일선 도시들이 더 많이 주저앉고 있는 거라고요. 샹하이, 셴젠, 텐진, 베이징 이런 데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이제 최대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레니니스트 정당이잖아요. 레닌주의 정당이라고요. 레닌주의 정당이란 건 뭐냐? 정당이 국가를 소유하고 일부 소수의 그룹이 정당을 소유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개인 지도자가 일부의 소수의 그룹을 소유하는. 그런데 중국 같으면 이게 인민해방군을 같이 끼잖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인민해방군은 당을 보유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데 실제로는 내막을 보면 인민해방군이 더 온화야. 뭐 대통령이 말했잖아. 총구는 권력에서 나온다. 저 정도로 사회가 고도화되니까 인민해방군이 함부로 안 날뛰는 거지. 정말 저렇게 고도화되지 않았으면 인민해방군 엄청 날뜁니다 지금. 네, 굉장히 날뛰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레닌주의 정당, 즉 다시 말해서 마적대가 국가를 소유하고 그거를 절대 권력으로 전체주의로 운영하는 그런 체제가 대운이 트여서 세계 시장의 총화가 돼서 엄청나게 몸집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민부가 축적이 되고 사람들이 바깥 세상이 어떤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면 거둘수록 레닌주의 정당은 국민들한테 어떤 그 관념을 주입하냐면 자유민주주의, 서방 이것이 우리의 실존적 적이다라는 관념을 주입해요. 근데 그 관념을 주입할 뿐만 아니라 그 관념을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시장
때문에 성공을 했고 세계 시장과 계속 상호 침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일수록 그것이 자기들의 정치체제, 레닌주의, 일당 독재, 전체주의 체제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걸 적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 적으로 삼다 못해서 이제 개발작을 한 거죠. 그런 개발작의 하나가 펜타닐로 나타나는 거지. 근데 실제 문제는 뭐냐면 저 정도까지 성장한 경제를 과연 마적대가 국가를 소유하는 그런 식의 체제, 레닌주의, 일당 독재, 전체주의 체제로 감당할 수 있냐. 그 일당 독재 체제에서 파생이 되는 체제의 경직성, 부패,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빈부격차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냐 과연. 그 문제에 부닥쳐 있는 거예요. 굉장히 구조적입니다. 그러니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마약을 아무리 찍어내서 미국에 뿌리고 유럽에 뿌리고 아직 대한민국엔 좀 덜 뿌리고 이렇게 해본들 거기 답이 있겠냐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